오늘은 리더십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내란 이후에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1위이고 왜 국힘은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기는가? 이재명은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힘은 시대 흐름을 안 보고 이재명 뒤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시대 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란 극복 리더십을 10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엄을 예견하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경고했습니다. 테러와 사법살인 시도와 싸워내며 다져진 판단력이었습니다. 둘째, 계엄 해제를 주도했습니다. 의원들을 모으고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라방으로 시민들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의 라방은 계엄 해제의 결정적 견인차였습니다. 셋째, 시민과 국회가 결합하는 여의도 집회를 제안하고 성사시켰습니다. 넷째, 시민 항쟁을 빛의 혁명으로 호명하며 역사성을 부여했습니다. 다섯째, 의원들의 태극기 배지 착용을 제한하는 등 내란 극복의 헌정수호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섯째, 헌법과 법률 위반을 중심으로 신속한 탄핵 제기와 헌법 재판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일곱째, 모두의 질문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민주당이 탄핵 광장의 에너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덟째, 남북관계 개선과 복지국가에 앞서서 IMF 극복을 최우선 순위로 조정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성장 회복을 내란 극복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아홉째, 중도적 국민정당인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을 강조해서 극우화한 국힘 대신 더 폭넓은 국민의 요구를 책임있게 수용할 길을 열었습니다. 열째,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진보, 중도, 보수, 당 내외의 정치 세력과 대화와 연대에 의한 국민 통합 정치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통합 정치는 더 발전할 것입니다. 부동의 1위 지지율은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축적된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입니다.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입니다. 국힘은 어땠습니까?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이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란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 내란과 폭력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안 했어야 한다고 망언하고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트집 잡을 방법만 고민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에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는 시대 정신, 즉 시대 흐름에 대한 민감한 책임성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시대적 요구에 답하려 노력해왔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국힘이 변하지 못할 것으로 보지만 국힘도 시대적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파멸적 리더십에 의한 국가적 파국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내란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국민적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리더십 문제를 제기해 보았습니다. 중도 실형인가 극우 극단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모두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일보 조기자님. 어디서 아실죠? 국정협의회 이후에 지금 여당과 실무 협의가 조금 있었는지 없었다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조금 작게 들려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네. 대표께서 이제 상속세나 소득세, 기업 세제 혜택 이런 세금 깎아주는 정책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재정 건전성 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회복을 향후 국가적인 과제의 제1순위,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조정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대로 된 어떤 성장의 성과도 없었고, 특히나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그 경제에 대한 충격파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성장 그 자체를 회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저희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층 또 서민들의 종합적인 이 세부담을 시대 흐름에 맞춰서 줄이는 그러한 노력도 다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체적인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선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네. 들리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최고위원님께서 이제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10가지 국면을 꼽아주셨는데요. 이제 왜 민주당이 리더십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10가지로 꼽아서 정리해 주셨는지 묻고 싶은 게, 이제 이 내란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위원님도 계시고 많은 민주당의 일원께서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강조한 이유가 너무 개인의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측면으로도 보여서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또 이제 실용주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용주의 행보를 지금 가속화하면서 일관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정당들은 일관된 정책이나 가치 철학을 토대로 국민들을 설득해 왔다면, 실용주의라 함은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은 좀 부족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게 필연적인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점에 대한 고민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들, 어제도 대표님께서 유연성과 오락가락은 천지 차이라고 직접 반박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리더십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결국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위기가 윤석열 리더십의 파국에 의한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고, 국민 전체적으로 어떠한 리더십으로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하에 쭉 이렇게 함께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반면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보였던 어떤 그 리더십의 특성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지금 이 시점쯤에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지 않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고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의 시민들의 결집을 주도하고 또 빛의 혁명이라는 호명을 하고 이런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좀 간과하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그 문제를 정리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무슨 완전 무결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대표와 민주당이 다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10가지로 정리한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더십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민주당이 그러한 방향화에서 계속 변화하고 내란 극복을 하면서 대처해 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처해 온 과정을 정리해 본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중에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리더십이 별도로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극복 이후에 보여온 모습은 이재명 때리기 위해는 별로 보이는 것이 없어서 저런 방식의 접근 방법을 하면 결국은 잠시 기분이 좋을진 몰라도 국가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스스로에게나 큰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언 내지는 걱정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지 시사인의 전혜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최고위원회에서 안보와 경제는 보수적 인사들이 하고 사회 문화적 영역은 진보적 인사들이 집행하면 된다. 국정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안보와 경제는 보수, 사회 문화는 진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딱 기계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때로는 진보적 정책, 때로는 보수적 정책을 우리가 혼용해서 통합적이고 실용적으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보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인 기조를 어떤 정당이든 유지해 왔다 하는 점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시면서 질문을 딱 짚어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안보와 경제는 예를 들어 보수적으로 또 사회문화는 진보적으로 그렇게 그런 어떤 인사까지도 혼용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꼭 안 하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10번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진보, 중도, 보수, 당내외 정치 세력과 대화와 연대에 의한 국민 통합 정치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고 통합 정치는 더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답을 드렸는데 아까 꼭 그것을 짚어서 질문을 안 하셨지만은 국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의 상태이건 혹 여당이 되건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폭넓은 그런 다양한 어떤 국정의 통합적 정치, 통합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고 최근에도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아마 대표를 중심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다양한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헌정 파괴 저지, 민주공화체 체제 동의한 이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오늘 대표도 오늘 SNS 통해 방금 그렇게 올렸는데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탄핵 소추안 인용을 위한 연대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추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선거 연대 혹은 완전 개방형 경선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제가 좀 정확하게 조기 대선 때 네. 선거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완전 개방 경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그런 용어를 쓰면서 당내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더 포괄적으로 쓰는 용어를 포괄적인 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이러저러한 문제 제기를 듣고 있는데요 아직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머니투데이.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머니투데이 이승주라고 합니다. 앞서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국정협의회 관련해서 추후 실무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혹은 앞으로의 계획 궁금하고 또 이에 따른 반도체법과 연금개혁 등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타임라인 간단히 말씀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후속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마 더 진전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못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직접 관여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하시고 먼저 하시죠. 네. 네, 채널A 이서영입니다. 국민의힘이 헌재 심리 불공정성이랑 편향성에 관련해서 주장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민주당 차원에서의 입장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에 대해서 그 결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있어서 최대한도의 절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닐 수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저러다가 어쩌려나 하는 걱정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김아린 기자입니다. 수석님께서 이재명 대표께서 부동의 지지율 1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정당 지지율은 계엄 이후에도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앞서는 조사도 있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8제로 아까 10가지 정리하시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셨다고 보시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제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린 취지는 이재명 대표가 부동의 1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현재의 상황은 절대로 안 변할 것이다 라는 얘기에 사실은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어떤 정치인들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은 그 정치인 개개인의 에 대한 선호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대의 요구라고 나타나는 국민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실제로 부동의 1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사실 아닙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특히나 내란이라는 격동기를 맞이해서 그건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당 지지율은 과거에도 그렇고 늘 상당히 근접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수치와 전혀 다른 총선이나 이런 결과가 나온 점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드린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헌 이전에 일관되게 남북관계라든가 또는 대외관계 이런 것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기조를 쭉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경제 구정근 기자인데요. 앞선 질문과 좀 관련이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군인이 귀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이 아직 나온 게 없어서요. 혹시 그 점을 좀 여쭤보고 싶고 또 24일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 통과가 예상되는데 그럼 추후에 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릴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상법 개정안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정해있던 기조대로 차근차근 시간에 맞춰서 풀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선비즈 이신혜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경안에 대해서 소비 쿠폰을 이제 민생지원금에서 말만 바꾼 거다 뭐 이렇게 언급하고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선심성 예산으로 채워질 거다 논의의 장으로 나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변인이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좀 궁금하고 아까 질문 나오긴 했는데 국정협의 이후에 추경 관련해서는 또 따로 나온 이야기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정협의회는 거기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따로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소비 쿠폰, 뭐 민생지원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왜곡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그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추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다.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안으로서는 당연히 원래 생각하는 입장을 포함해서 제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자꾸 말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현실에 대한 인식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조선 신경입니다. 그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은 팩트가 아닙니다. 영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랑 실제로 공수처에서 했다는 건 통신사실조회였다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히 영장 명칭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 사실관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입장을 밝힐 게 없고 공수처가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럼 시사인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고, 네. 예. 죄송합니다. 하나 더 궁금해서 그 당에서 이제 핵의 평화적 이용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좀 어떤 맥락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관련해서 당내에서도 좀 부적절하다 내지는 부담이 클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 앞서 나간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미국에서 북의 현실적인 어떤 핵 보유력을 인정하고 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잘 향후에 안보 태세를 이렇게 정립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다 폭넓은 고민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첨언하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하고 아마 윤거정 의원 토론회 때 그 참석했던 학자가 4가지 정도 옵션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에 대해서 뭐 기자분이 아마도 당내 인사들한테 개별 의견을 여쭤본 것 같은데 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거나 결정된 바는 없고 그런 당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뭐 입장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 딱 선을 긋고 있지는 현재로서는 또 않다.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하고 기자 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고요.